여러분, 구축 아파트 매매하면서 인테리어 새로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래된 아파트는 집마다 누가 살았는지, 몇 번 매매되었는지에 따라 집 컨디션 차이가 큽니다. 내부 상태에 따라 매매 가격도 달라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해야 하나 고민되실 거예요. 매매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고 싼 거 아닌가? 해서 샀다가 나중에 실측하고 보니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구축 아파트 매매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축 아파트 집 볼 때 제가 알려드린 것만 놓치지 않아도 리모델링 비용 1,000만 원은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집은 한번 리모델링 했던 거라 훨씬 좋아. 어차피 수리할 거면 이 집으로 해. 구축 아파트 보러 가면 한 번쯤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번 리모델링 해놓은 집은 더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리모델링 한 곳은 생각지도 못하게 추가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정말 꼼꼼하게 리모델링 했다면 좋지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베란다 확장했는데 확장하면서 샤시나 단열을 잘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전 사람이 화장실 욕조 없애면서 물구멍을 시멘트로 막아버린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되어 있는 집을 포함해 구축 아파트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확장 부위 결로 및 곰팡이 여부, 조건에 맞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확장된 곳이라면 둘러보실 때 확장 부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샤시가 이중창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간혹 제대로 이중창이 아니라 기존의 창에 단창을 한 겹 더 덧대는 방식으로 끝내버린 곳들이 있는데 이 경우 단열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단열이라는 게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따뜻한 공기를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름에는 그 반대가 될 거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중창입니다. 그리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더라도 확장 부위의 단열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열이 잘 안 되어 있다면 겨울이라면 그 주변을 걸어 다닐 때 냉기가 더 잘 느껴질 거고요. 그 외에도 벽과 바닥에 결로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실 뷰를 보는 척 하거나 샤시에 이상이 없나 점검하는 척 하면서 매의 눈으로 꼭 살펴보세요. 둘째, 화장실 상태. 화장실을 볼 때 보통 수압 체크 정도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전부 철거하고 아예 새로 공사할 거라면 상관없지만 부분만 철거할 생각이 있다면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화장실이 UBR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UBR이란 유닛 베스룸의 약자로 바닥, 벽, 천장, 내부 설비를 공장에서 만들어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일체화된 시공의 특성상 부분 공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화장실 전체를 다 철거한 후 방수, 수도 배관까지 다 새로 해야 합니다. UBR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번. 하수구가 욕조 옆에 붙어서 있는 경우입니다. 2번. 세면대 배수구가 욕조로 연결된 경우입니다. 3번. 벽타일과 바닥타일 모서리가 플라스틱인 경우입니다. UBR인 경우 리모델링 비용은 덧방 방식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들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기존에 리모델링한 화장실이라면 타일 덧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일 덧방이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옛날 타일 위에 새로운 타일을 덧붙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문틀보다 타일이 튀어나와 있다면 덧방 시공을 이미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덧방으로 공사했으면 이번에 공사할 땐 철거하고 다시 방수공사부터 새로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덧방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된 구축 아파트일 경우 타일을 붙인 지 20-30년 정도로 오래되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덧방을 할 경우 기존 타일이 힘을 못 써 고정이 어려워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철거 후 새로 시공하는 쪽으로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셋째, 배관 재질 확인. 배관까지 봐야 해? 난 겉모습만 고칠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축 아파트는 배관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모습만 고쳐놨다가 나중에 누수 생겨서 바닥 다 뜯고 크게 교체 공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평수마다 다르겠지만 전체 배관 공사에만 몇백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배관 꼭 확인해야겠지요? 가장 간단하게는 이전 집주인에게 누수 발생한 적이 있는지, 배관 공사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해당 아파트가 누수가 많은 아파트인지 카페에서 검색해보거나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장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정리해드릴게요.
배관은 크게 난방 배관과 수도 배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난방 배관은 난방 분배기에 연결된 배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분배기는 각 방마다 난방수를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보일러 아래나 싱크대, 화장실과 같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관이 동관이라면 오래되면 부식이 잘 되어 누수 발생 확률이 크기 때문에 교체 공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 배관은 쉽게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수도 계량기에 연결된 배관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의 양쪽은 각각 공용 배관과 전용 배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용 배관의 재질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넷째, 천장 높이.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는 천장이 낮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천장이 낮으면 실링팬같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인테리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층고가 낮으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아 설치가 어렵거나 설치할 부분의 단을 일부러 내려서 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관상으로도 예쁘지 않고 목공 비용도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 미리 층고를 실측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축이라고 무조건 층고가 낮은 건 아니고요. 간혹 아파트 층수가 높은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 때문에 층고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축이라도 단내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매매 전에 층고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샤시 교체 여부. 샤시는 창문, 창호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보통 프레임인 창틀과 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시는 새로 교체하려면 꽤나 큰 공사이고 알아볼 것도 많고 비용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샤시가 이미 교체된 곳이라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확인해 볼 것은 샤시가 알루미늄 혹은 목재로 되어 있거나 이중창이 아닌지입니다. 이 경우 교체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단열이 잘 되지 않아서 난방을 해도 내부가 춥고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샤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리콘 부분도 오래되면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 실리콘 마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벽면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해본 사람들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5가지 요소를 정리해드렸는데요. 구축 아파트 매매와 인테리어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집 볼 때 꼭 확인해보세요. 집 매매하고 나서 인테리어 할 때 예상외로 깨지는 돈들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집 꾸미기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놓치는 일 없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